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공부하겠습니다. 모두들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예, 무신일주, 그 다음에 무술일주를 공부를 하면서 오늘은 무토일주를 전부 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먼저 사례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례 무술 먼저 무신 사례 하나 보고 이어서 무술 보고 잠깐 쉬었다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례에서 무신부터 하나 볼게요.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음, 지금 현재 연이 경술, 그 다음에 월이 무인, 일은 무신, 그 다음에 시가 임술입니다. 경술생이니까 나이가 많이 돌아가신 분이죠. 음. 고, 현대 재벌 회장님 대한 내용입니다. 현대가 아니고 삼성 그래서 이 회장이죠. 무신일주. 어, 지금 경술, 무술, 무신, 임술인데 무신의 오늘 이제 일주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무신은 지장간이 무임경이죠. 무임경. 그리고 신금은 식신을 깔고 앉았고 무토가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스케일이 크고 자기 주체성이 뚜렷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무토는 원래가 뭘 좋아하냐 하면은 개수를 좋아한다. 개수. 무게합이잖아요. 개수를 매우 좋아하는데 사주에 봤더니 개수가 없고 대신에 큰 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얼핏 사주를 보게 되면 무토가 세 개나 보여요. 천간에 무토 두 개, 그 다음에 술토가 연에도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이분은 토가 아주 강세입니다. 비견이 많지요. 자, 이런 경우는 어, 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이 하나 본 인. 그래서 인과 술은 합을 하게 되면 인호술, 오가 오게 되면 인호술 합이 되지요. 그러면 갑자기 화토가 엄청 강해집니다. 화토가 엄청 강해지는데 이 사주 특징이 식신에도 발달해요. 식신이 연의 경금이 있고 신금이 또 일지에 있으며 그다음에 술토 속에도 신금이 상간이죠. 신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토도 강하고 금도 강한 사주예요. 토도 강하고 금도 강하다. 그러면 이 금은 항상 물을 생겨냅니다. 금생수에서 물을 생겨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무신일주가 사주 주변을 보니까 임수가 임수가 시간에 참 좋은 자리 시간에 임수가 있어 나서 이 신금의 지장간 속에 있는 임을 천간에는 임이 딱 받아먹습니다. 금생수하고 받아먹고 있죠. 이 모양은 뭐냐면 자 한마디로 이분은 재성도 강한 사람이에요. 재성도. 임수가 술토 위에 있으면 임수를 우리가 보통 보면, 대죠. 임술대. 12운성으로 대해라는데, 맞죠? 대. 대니까 임이 굉장히 강하다. 술토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신유술, 유가 오게 되면 신유술 해서 금이 술을 생하는 구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연구를 했어. 연구 국리를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어쨌든 이 사람은 시간에 큰 돈이 있어요.
큰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언제 그럼 돈을 만들어내 했더니 하기도 이 사람 사주가 음, 무토가 월일에 있지만 시의 술토가 있고 연의 술토가 있어서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뭘 잃었어요? 원력을 잃었어요. 그럼 신약이 돼버렸어. 신약. 맞잖아요. 자, 나를 도와주는 토가 저 시에 하나 있고 10%짜리 하나 있고 연에 10%짜리 있어요. 그 다음에 월에 있는 거 해봐 3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신약하지요. 신약한데 이 신약한 사람이 뭐가 강해요? 수가 엄청 강하잖아요. 금생수를 받아가 수가 강해졌잖아요. 그래. 자, 비견도 강하고, 비록 신약이지만 비견도 강하고, 수도 만만치 않아요. 그럼 이런 사주를 뭐라 그래요? 신, 왕, 제왕이라는 거예요. 신강까지는 안 되지만, 무토가 결코 약하진 않아. 왜? 월에도 자기를 도와주고 있고, 시나 연에도 술토가 있잖아요. 그래, 여차하면은 인이 인호수를 해가지고 화를 탁 만들어가지고 무토를 탁 생겨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타고날 때 돈 벌 시간에 큰 돈을 갖고 있고 또 그 돈 만들어내는 방법과 기술이 신금 속에 무신 일주 속에 다 식신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량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언제 그럼 큰 돈을 만들었냐? 그것은 오늘 보면 해요. 봤더니 이분이 처음에 모군이 왔다가 모군이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사오미를 흘러요. 27세부터 사오미를 흘면서 화운이 정리됩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 사람이 가장 큰 일생일대 가장 큰 자기 자신한테 큰 기회가 오하고 삼실세 5대운 그러니까 42세부터 46세 사이에 오하대운을 맞이하면서 인호술 삼합이다 그러잖아요. 이때 엄청나게 크게 번창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진일주가 대불 사주다. 뭐가 좋으면 사주적 구성이 좋아야 돼요. 이 사람은 사주 구성이 좋아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약하지만 결코 뭐가 약하지 않다? 비견이 약하지 않았다. 비견이 4개나 됐잖아요. 그래서 또 뭐가 더 약하지 않아요? 또 인호술 사막을 벌려가지고 여차하면 와하고 오면 큰 불덩어리를 만들어내니 토를 생겨내니 그 토고 힘으로 토는 또 금을 만들어내고 연구 방법을 막 만들어내니까 돈 만들고 하니까 그 돈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임소에서 꽃이 피잖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이 사람이 또 좋은 장점은 인목을 멀티 갖고 있어요. 인목을 가지고 있어놔서 토가 너무 설치되면은 토를 적절하게 인목이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모아놓으면 돈을 모아놓고 나면 토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 돈을 쓰려고 그러잖아요. 비급이 많아지면 술을 갖다 극해가다 돈을 막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견제해 주는 거야. 뭐가 인목이. 그러니까 이 아주 적절하게 모든 사주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돈 벌으라는 것을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놔. 사주 구성도 그렇고 운 흐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주가 큰 사주다. 자, 이 사람은 이때 30대 이때 오화대운데 막 유교 사변, 한국의 유교 사변을 맞이할 때 40대에 유교 사를 맞이하면서 유교 사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카린 그 당시 사카린 공장이라고 그래요. 사카린 공장 일본에서 엄청난 공항을 누렸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음, 어, 1970년 60년대 후반부터 삼성 전자를 만들면서 새로운 기회를 맛봅니다. 반도체 산업이 들어가고 삼성전자.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언제 꽃이 피어나냐면 이모 때, 오 때
했다. 그럴 수 있는 요건은 사주에 임과 술이 있었는데 사주 자체가 전부 양간이에요. 양간. 엄청 큽니다. 그럼 무토는 대단한 큰 땅이잖아요. 그리고 무토일간은 굉장히 토로 뺑드로 사이가 전형적으로 비급이 왕한 사주고 비급도 많지만 비급이 많은데 인성은 좀 약해요. 이 사주 구성에서는 인성은 약하지만은 인성이 약해서 이제 신약 사주로 됐잖아요. 자, 금이 식신이 많이 발달해 있고 재성이 발달돼 있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인목도 단독 발달돼 가지고 식재관이 발달돼 있는 사주니까 결론적으로 신약했단 말이야. 하지만 오하우만 오면은 정세를 탁 바꿔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금생수, 토생금, 금생수, 그 다음에 수가 또 수생목, 목이 마지막으로 목생을 하러 들어옴으로써 사주가 아주 어, 좋은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화토운은 좋기는 한데 금수운이 계속 오면 재미가 없어요. 금수운이 오게 되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갑자기 막 들어오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 금수운 때 조금 돈을 보기도 하고 화토 올 때는 또 얘기를 보겠다. 대표적인 병수죠. 병수는 좋지요. 화토. 이런 걸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목운에는 크게 대발하고 사주 구조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발하고 금수운에서는 소모고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주 중심으로 전격을 한번 알아보면 무진일주는요. 뭐가 원래 신용을 지키잖아요. 신이. 그리고 신이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의리가 그리고 무토는 결론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천간의 개수를 좋아합니다. 무게합파. 그래서 개수를 합하게 되면 개수를 좋아한다는 말은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굉장하게 정제, 치밀하고 또 규칙을 잘 지키고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그런 속성을 우리 애니그램에서 1번이라고 해요. 1번. 그러니까 무토는 어차피 큰 산이고 중심이고 실리를 갖고 있고 경책임을 가하는데 걔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어, 개수다, 개수. 그러니까 시리적이죠. 경계는 매우 시리적이에요. 또 신금은 금은 토에 비해서 토세는 금하자. 금은 식신이잖아요. 식신인 경우에는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식신은 매우 현실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이상주의적이다. 그리고 냉정한 계산력, 정제를 좋아하잖아요. 모토가 개수를 가지고 있어. 모토가 개수를 좋아해요. 그 정제적인 걸 좋아해서 굉장히 계산력이 빠르다. 철저한 전략적인 리더형을 갖고 있더라. 어쨌든 의지나 신뢰, 통제, 실리 추구인데 자기 확신과 성취 욕구가 있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무신일주는 뭘 만들어낼 수 있다?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예, 재능을 갖고 있다. 왜? 무토가 토색금 하면서 신금 속에 뭐가 들었다?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토생금하고 돈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해가 돈을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 근데 만일에 신약하고 금수가 너무 많아 버리면 제가 신약이 돼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신약까지는 안 간다. 안 가고 오히려 비견이 그래도 4개나 있고 운에서 오화만 오면은 대발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운에서 오화를 맞이함으로써 큰 자신의 전기를 말합니다. 자, 운명적 특징으로 보면은 자, 토나 신약형으로 과도한 책임 욕심의 구조를 지릅니다. 과도한 책임과 욕심이 엄청 많아요. 비급이 강함으로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경쟁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인물이고 재성이 약하잖아요. 재성이 약하니까 예, 그 자기 주도형 물론 글자가 마지막에가 인술인데 어쨌든 바로 밑에 그 신금이 있으면 좋은데 비스듬하게 일제에서 시수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신유술 삼합이 되면은 그래도 금이 강해지면서 인수가 도움을 받잖아요. 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 재성이 약해서 스스로가 재성을 만들어가면서 어,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예, 것이 보입니다. 핵심 인을생의 무신일주는 인중하와 오화가 무토가 화생토 구조를 이루어서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무신일주가 인으로 태어난 게 참 좋더라고요. 예. 인으로 태어나니까 인으로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끝에가 앞에가 병술년에 태어났고 마지막에 병술이잖아요. 병술이잖아요. 앞에는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 경술에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술토가 아주 인과 술이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거야. 환상적인 궁합이라. 오화 모으면 바로 그 신약한 사주가 바로 그냥 강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빛이 난다? 시간에 있는 임수가 팍 예, 토생금, 금생투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돈을 지키는 거는 인목이 또 안목이 예, 모토를 적정하게 그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나가게끔 만들어준다. 이 세장 키게 만들어준다. 좋지요. 심리구조는 이 사람의 심리구조는 겉은 강하지만은 속은 좀 불안한 구조를 갖고 있고 완벽주의와 과로형 리더예요. 예, 자기과의 책임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명적 특징은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설명했죠. 토가 신약형으로서 토는 많은데 토가 많으면서 신약형이 됐단 말이에요. 그한 책임과 욕심의 구조를 갖고 있고 조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대우는 뭐 그렇게 우리가 그 눈여겨볼 거다. 일단 사오미로다. 사오미. 그렇죠. 예, 사오미로 예, 사주가 흐르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 예. 대표 지지는 토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오합대가 대운의 절정입니다. 이런 것을 삼아 완성. 그대의 사업이 재물과 대폭등하고 해가지고 대재벌 사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언제 그래 됐다? 6.25 3일 지나고 우리가 이제 막 새로운 어떤 그 경제 개발을 해야 될 경제를 회복해야 될 시점에 일본과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이고 특히 식생활 관계되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다가 식품 쪽에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청, 어, 새마을 사업 지난 1970년대 그때는 바로 뭘 했어요? 삼성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전자 그쪽에 돌리는 바람에 큰 획기적인 게 그 다음에 또 한 점프하는 것은 반도체죠. 반도체. 삼성이 세계적인 근데 이제 이 크게 결정적으로 크게 된 것은 오하대운이었다. 네, 그걸 되겠습니다. 임원은 절정기로 대부 형성기다. 그때 이후로는 돈이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굴러가죠. 막 굴러가. 그래서 이분은 원래가 무신일주가 구조상으로는 에, 뭐 어떤 구조가 많으냐면 그 아까 말한 대로 무토가 개수를 바라니까 경계를 바랐잖아요. 그래서 1번 유형이 원래가 좀 1번 유형. 그리고도 하고 그 다음에 술도 속에 진금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약간 성취형이 있어요. 성취형은요 우리가
애니그램 지난번에 공부하실 때 성취형을 스님이 상단의 성취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상단만 성취이 아니고 두 번째 제가 추가로 강의를 할 때 편제가 또 성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 성취형. 변제가 낙관론도 낙관주의도 되지만 성취도 굉장히 편간이 있으면 편간의 편제가 있으면 굉장히 성취하는 돈을 많이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에 무토가 임수가 지나서 굉장히 성취형이다. 그리고 무토 자체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8번 유행에 가깝다. 그렇습니다. 자, 첫째 정리해드리면 1번과 3번과 8번 정도가 좀 좋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3번용이 있으면 그러면 6번 유형으로 3, 6, 9 이렇게 흘러가면 좋은데 거꾸로 에, 평화형인 성장 방향이 이 사람은 평화형인 9번형으로 가면 3번이 3, 6, 9 이렇게 9번형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데 거꾸로 9에서 6으로 내려면 좋지 않습니다. 보통 통제에서 신뢰로 완벽에서 공감으로 성취형 리더가 자비형 리더로 성수할 때 진정한 합도의 조화가 된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원래 화가 약했잖아요. 사람 자체는. 맞죠? 사조원은 화가 약했는데 원래 토가 강하시면 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화는 오면 잡이잖아요. 인성이 잡이잖아요. 약했는데 어디서 그게 된다? 운에서 오화가 들어오면서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모카토금수가 골고루 이렇게 돼 있고 본래 에, 대, 대 재벌 사주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신 일주가 신왕에 일주가 신왕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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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강하면서 운에서 뭐가 와요? 운에서 어, 신강인 경우에는 재성이 오면 좋고 신약인 경우에는 뭐가 와야 돼요? 바로 비견과 인성과 비견운이 오면 좋습니다. 항상 되풀이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 결론적으로 비급 비급이고 비급이었는데 신약이다. 비급은 강하지만 신약이었단 말이야. 토가 많았단 말이야. 그런 명식인데 그래서 화목은 목은 왜 좋아요? 목은 많은 토를 눌러줄 수 있어서 좋아요. 운명적 패턴은 언제 운명의 패턴이 돼요? 바로 아까 널리 했던 삼합대, 인호수 삼합대. 대박. 심리 특성은 통제를 자꾸 하는다. 왜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비견이 많으면 막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특히 개수가 뭐가 되세요? 관리형이잖아요. 정제형을 했어요. 근데 이 무토가 개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성과 지향형은 임수라가 편제잖아. 편제는 성과 지향이기 때문에 리더로 돼 있고 내면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외롭고. 어쨌든 이 사람은 애니그램에서는 선이 판단하는데 1번, 3번이 좋은 거. 1번과 3번. 여기서는 3번으로 얘기를 많이 해놨네요. 3번과 8번. 도전은 카리스마 행위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정한 복은 재물의 양이 아니고 마음의 평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돈을 갖다가 많이 모으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오히려 돈이 벌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뭘 하면 돈이 들어온다? 꾸준히 내가 할 일을 계속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고객 관리 잘하고 새로운 개발도 잘하고 이런 거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돈은 따라 들어온다. 돈 농단 안 해도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나 팔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방편 쪽에 식당 쪽에 노력을 많이 하면 그 결과 뭐가 생긴다? 재성이 꽃을 피운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나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무술 일주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무술 일주를 하나 봤고요. 다음은 볼 수는 없으니까 무술 일주를 하나 보겠습니다. 둘. 오랜만에 무술 일주에 또 남자입니다. 신축생이고요. 병신월에 태어났고 무술일에 태어났고 병진시예요. 근데 이분은 이미 사망한 사람입니다. 사망한 사람인데 언제 사망했느냐 하면은 기해년에 59세 기해년에 이 사람이 신축이 이제 환갑이잖아요. 신축이 그러니까 진도생이니까 기해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때 좀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 성품 어떤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신축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무술일에 태어났어요. 무술. 자, 무술일에 태어났는데 양쪽 병화가 탁 끼고 있어요. 자, 병화는 우리가 잘 아는 편인이지요. 편인은 약간 까칠하잖아요. 아, 좀 자기가 이렇게 돋보이고 싶고 그 편인이 끼가 있습니다. 근데 편인이 막 태양이 막 두 개를 팍 떴잖아요. 그 무술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자기 주관적인 힘이 너무 세겠지요. 거기다 또 자세히 살펴봤더니, 시에도 토가 하나 있고, 토가 하나 있고, 연에도 토가 있어요. 전부 다 합치보면은 화토가 너무 많아요. 사주에. 화토가 많고, 그렇게 화토금밖에 없어. 화토금. 자, 없는 거는 뭐가 없어요? 많죠. 없는 거는 물이 없어요. 물이. 목도 없고. 자, 여러분, 관이 사주에 없으면 어떤 상식이 나요? 관. 얘기했지만, 관은요, 비견을 그걸 합니다. 즉, 비견이 재물을 갖다 극할 때, 여자를 극할 때, 재수는 여자나 재물이잖아. 재물 극할 때, 재물 그걸 잘 못하게 하도록 뭐가 막아줘요? 관이 막아줘요. 그래서 관이 사주에 없으면은 돈을 만들었더라도 지킬 수가 없고, 아예 관이 없으면은 인내심도 없어요. 관은 인내심이 없어요. 이분은 인내심도 없고,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무토가 저 연에 보면 축도 속에 개수한 놈이 있어요.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무게합이잖아. 또 시에도 보면 진도 속에 개수가 있잖아. 또 갖고 싶잖아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뭔가 모르게 돈에 대해서 정말로 막 돈을 한번 버려보고 싶은 생각이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또 봤더니 사주 구성해 봤더니 신금 속에 임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잠재되어 있는 거야. 그래 마음속으로 돈을 엄청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어. 현실은 돈을 벌리지가 않아.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연구를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연구하기는 많이 해. 돈 벌려고. 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뭐 주식을 하거나 특히 이 사람은 노름을 많이 하는 거야. 노름 많이 하니까 너 조금 직장 다니다가 돈 좀 생기면 노름 몇개를 보니까 막 집에 부인이 죽을 맛이지. 응. 근데 자주가 묘하게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8대 18대, 28대가 4호미로 흘러요, 4호미로. 4호미로서 그 젊을 때 엄청나게 돈이 공부했겠죠. 이런 자주는 어릴 때, 보세요. 을민 대운 때 충하잖아요. 또 오하고 하면 옷을 합하고 축운진이고, 사가하면 사술운진이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진토까지, 4호미 진토까지가 막 그냥
다음에 또 토군이잖아요. 이렇게까지가 좀 힘든 눈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인한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28세 되니까 자, 그 토가 엄청 많은 토인데 개수가 나타났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는 무토가 또는 다른 것들이 개수를 보고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먹으려고. 근데 안 되죠. 이때 생기는 일은 궁극정제가 일어나면서 이 신금이 원래가 개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개수가 신금을 도와주지 못하고 병신합을 해버려요. 병신합을 하지요. 네. 병신합을 하니까 개수를 도와주지 개수가 병신합을 하니까 이 개수는 무토가 개수를 갖다가 갖고 와서 무게합화를 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도움이 안 되죠. 이때 도움 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늘 돈에 쪼달리고 힘들게 살고 그런 게 이 사오미 진까지가 그런 게 보입니다. 그게 결혼 뭐 하고 자기가 옳게 돈벌이 본 적이 없다. 부인이 계속 그냥 어? 뭐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입니다. 딱 자신의 배우자하고 자기 자식하고 사이가 좋지 않죠. 진수 좋아하잖아요. 자식, 자기 배우자하고 여기에 자기 자식하고 심술 좋아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어, 부부 갈등이 막 생기고. 그렇죠.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병 다음에 병정무입니다. 한 칸 띄우잖아요. 이것도 신유술 한 칸 띄워서 격각이 동이 생겼잖아요. 자, 월일에도 격각이 생겼고 시술에도 격각이 생겼잖아요. 이 격각이 생기면 이렇게 월 한쪽 방향으로 격각이 생기기 경계가 격각이 생기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순전한다 순전. 지그재그 반대로 이렇게 하나는 이러다고 하나는 반대로 가게 되면 선전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선전보다는 순전이 조금은 약화되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떤 순전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름 안 할게. 안 찍게. 일어나고 또 돌면 또 돈만 들어오면 또 가서 가토를 치고 라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내 손 잘라야 되겠다. 손 잘라야 된다면 손 잘라집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굉장하게, 투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투기를 많이 해서 특기가 뭐라고? 제가 정리합니다. 투기 많은 사람은 비급이 와하면서 뭐가 없다? 재성이 드러나야 재성이 없을 경우에 죄를 엄청 탐한다. 그렇죠. 죄를 탐하는데 그 죄를 탐하는 것을 뭐, 뭐, 죄를 탐하지 못하게끔 하는 뭐가 필요해? 관성이 필요합니다. 관성. 관성이 자주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지를 못하니까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하던 것도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여기 이런 경우에, 이 경우에 자, 정무, 신유술 요게 딱 키포인트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참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마약을 한다거나 술을 계속 먹거나 아니면 뭐 그냥 주식을 막 주기 사격을 하거나 막 같은 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은 딱 특징이 이렇게 순전 선정하는 게 있다. 지난번 그때 강의했지요. 보이는 생리는 투기 노름을 좋아했고 사주가 심각한데 수가 부족하니 개수를 찾아 투기하였다. 화토가 흉신이다. 그렇죠. 기해년, 기사월, 무진일, 병진일. 돌아가신 말이에요. 돌아가시네. 원래는 수가 좋잖아요, 자기한테. 수가 좋은데, 일이 무진일이야. 토토야. 싫어.
화토야. 월도 화토야. 전부 다 같은데 이 수 하나만 연 하나만 해수고 나머지는 전부 화토예요. 보세요. 토, 개는 토, 정한 토, 월, 토, 화, 일, 토토, 시, 화토. 여러분 이걸 보고 뭘 생각하면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무토가 이 해수를 그걸 하는 날입니다. 공급쟁제. 그러니까 이 물 하나 놓고 모든 토가 쩌다 그러면 물바람 불라고 난리지요. 그 물이 증발하겠죠. 그래서 자 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몸은 재성으로 보고 신체를 보잖아요. 그 사람의 때에 따라서는 이 몸이 그 비급이 많으면은 몸이 상해요. 그리고 지금 요처럼 이 경우에는 바로 상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 이분이 이 해에 이 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월에 일제하고 기사월에 엄청나게 무술리주가 기사월을 맞이해서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다. 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거는 많은데 내 돈은 안 보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 많으니까 뭐가 생겨서요? 몸을 극한다. 자, 비급이 많아지면 재성을 극화를 해서 몸을 상한다. 요걸 하나 알아놓읍시다. 그리고 실제 돌아가시는 날짜가 그렇게 돌아갔다. 일간 무토는 큰 사과 같고 인내심이 강하고 중심 감각이 뚜렷하고 책임감과 고집이 강하다. 책임감과 고집이 강한 요 부분을 갖다가 아까지 1번 무토가 1번과 가깝다는 걸 행위 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중심적인 것이 돌다하고 이런 걸 볼 때에 이거를 무토를 뭐로 봤다? 중심적인 것을 8번 요형으로 봤다. 그렇게 본 겁니다. 아무튼 병화는 월간의 병화는 명예욕, 외향성, 표현력, 경쟁심 등이 있는데 연간의 신금은 현실적 감각이고 돈과 실리를 중심하는 건데 내가 그런 걸 하고 싶으나 중간에 있는 병화가 신금을 병인하고 딱 하고 나한테는 그런 걸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 감각도 없고 돈과 실리 이것을 안 따지고 나는 오직 알아서 이게 쪼는 거, 노름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자, 그리고 병화는 표출 욕구, 외적 성취 시향을 갖고 있습니다. 일제가 술토지요. 무술인가 얼마나 무술인주가 얼마나 뭐가 많아요. 고집이 많겠어요. 무술인주가 토가 많으면은 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무술인주가 토가 많으면은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런 사람 되게 집에서 놀아요. 놀고 먹어요. 남의 집에 가 숟가락 얹지 않고 그냥 떠먹고 막 아버지한테 가든지 형님한테 가든지 누구한테 가서 집한테 가든지 가지고 숟가락 얹지 먹고 떠먹고 일을 안 하고 계속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골치 아프지요. 자, 무술조가 토가 많으면 그런 현상이 많아요. 무술조가 살아가려면 좀 움직이려면 화토가 있으면서 동시에 수가 있으면 좋다. 그리고 금이 있으면 더더욱 좋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이처럼 이 사도처럼 이렇게 수도 약하고 목도 약한 경우는 살기가 어렵다. 자, 요약. 인간 토 중심의 사주로 화, 토, 뭐, 이거 화자로 써야 되는데, 예, 토로 써놨네. 화. 네. 자, 화가다. 수가 결핍되는 거. 또, 토 중심 사주가 화가 가다가 되고 수가 결핍되면은 성취가 되나 안 되나? 성취가 될 수가 없지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결핍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다가 수가 오게 되면 수가 오게 되면 공급쟁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묻겠다고
1위 때, 무토가 1위 때, 1위 때가 엄청 1위 때 속에 닭 한 마리 나오면 궁극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닭이 그냥 닭 서로 뺏어 먹으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난장판이 났어요. 그리고 무술일주가 되게 보면 바짝 말았다. 수가 물이 없어 바짝 말았잖아요. 굉장히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다. 특히 여성이 무술일주의 경우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러면 결혼했더라도 소박 맞고. 어. 그런 분들이 또 실제 그래도 무술 소박 안 맞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하고 빌빌빌빌 되는 사람이 많다. 여성이 무술줄 겁니다. 감명을 해보면 여성 무술주 경우에 여성이 남편한테 뭘 못 받아 사랑을 못 받고 그런 사람들도 흔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면 되는데 남자 무술주도 마찬가지였죠. 무술주도 다 잘 살려면 어떻게 되겠다고? 무술 살려면 신약인 경우에는 토금이 발달하면서 운이 어떻게 와요? 운이 토들 적게 되면은 잘 살아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고 거꾸로 하토운이 안 오고 금수운이 안 오고 계속 무술 일주에 토가 많은데 계속 하토가 없어요. 그거는 뭐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죽는 거지 죽는 거. 그렇습니다. 자, 이 리더십형으로 보면 자존감이 엄청나게 무섭게 강해요. 그게 자존감이 강하니까 안 되겠죠. 네, 리더십 자존감이 너무 극치가 너무 심해. 그러면 자존감이 강하면은 내가 세우니까 모든 것은 내 원칙대로 세우잖아요. 정의도 내가 생각하는 게 정의야. 타인의 간섭을 싫어해. 요새 보면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걸 만들어가지고,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집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시끌시끌 하는 거예요. 왜냐?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였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트럼프가 또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변합니까? 아, 이제 나는 다른 나라한테 신경 안 써. 우리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어. 그동안에 뭐 동맹이라고 했던 거 동맹 필요 없어. 동맹이 뭐 얼어 죽을 동맹이야. 동맹이란 그런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 예. 동맹한테 뺏어 먹으려고 막 바가지 시작가 뺏어 먹으려고 눈이 현안이 있단 말이야.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시기가 새로운 이제 우리 그 트럼프뿐만 아니고 미국이 이미 힘이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세상은 변화하는 거거든요. 항상 변화 시점이 미국의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현상이 변한다? 너가 알아서 지키라. 일본, 한국, 대만, 너희는 알아서 지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철수하겠다는 거죠. 쉽게 철수는 하겠습니까만은 방향은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이제 국방을 켜야 되는 수밖에 없어. 자립을 해야지. 근데 이것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기회. 기회가 뭐냐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뺏기가 있거든요. 전시작전권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전시작전권 뺏긴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전 세계에서. 프랑스, 뭐, 그 다음에 영국 모든 나라, 불합화있는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가 스스로 전쟁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작전권이 없어요. 대만하고 둘이. 일본도 작전권이 있어요. 자기들 작전권이 있어요. 한국만 그렇다. 그게 작전권이 있단 말은 식민지야.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행히 그랬는데 이 저거 철수하겠다고 막 그런 말을 하니 우리가 그럼 작전권 우리 다 돌려달라 하면서 그러면 작전권 돌려달라니까 너가 국방을 책임질 만 하나?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오위되고 그다음에 경제적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무기도 좋은 무기도 많고 많이 만들고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세계에서 우리는 방산 수출국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우리나라가 이제 강해졌죠. 그래서 이제 전자권을 받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진정한 독립국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까지는 우리는 1945년 이후로 독립할 수가 없어요. 미국한테. 드디어 이제 미국한테 이제 미국부터 젖을 뛰는 거야. 예, 그래서 젖 뛰는 걸 너무 두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그래 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예. 미국 하는 거 지금 미국 내전이 일어나면 지금 내전 직전에서 내전. 내전이 일어나면 다른 데 신경도 없어요. 그 사람들. 자기들 코가 석지 않은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우리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잘 될 겁니다. 그런 일을 한 30몇 년 전에 단원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내가 단원 스님의 예언을 잘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그 근접하게 그분이 얘기한 것과 근접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종주국이 됐는데 종주 어떤 종주 문화 국방 모든 거의 종주국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희망도 없었는데 지금은 서서히 윤곽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이 저렇되고 나니까 그 역할을 한국이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이 인도하고 또 캐나다 그다음에 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미국한테 대항할 수 있게 됐어. 한국이 주체가 될 수 있다, 인가. 그러면 나중에 미국은 자꾸 힘이 떨어지고, 중국도 나중에 악성들이 지금 독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중국도 깨지고, 러시아는 힘이 다 빠져가 있고, 북, 러시아의 북쪽에 있는 그 국회 항로는 한국 아니면 그걸 개척할 수 없어요. 한국이 많은 그 LNG선, 그 갖고 있고, 쉐빙선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아니면 할 수 없고, 미국의 모든 항공만이나 모든 배들은 미국이 지금 수리도 못해요. 수리 자체를 못하게 돼요. 아니,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어. 다 망해버렸어요. 조선업이.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이 자유세계에서 미국의 군함을 만들 수가 있고, 미국 군함을 수리될 수 있어요. 그게 한국 힘이 있을 수밖에. 이제는, 트럼프가 뭐, 3,500달러 내놔라 해도 우리나라 안 줍니다. 해줘요. 그거 있으면 우리가 국방하면 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 네. 무역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가봤네. 이것이 중심이 누구냐는 걸 얘기했고, 미국은 자기 중심을 해서 포 중심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얘기 좀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좀 도움 돼요. 자기 확신과 통제 욕구, 명예, 권력욕이 강하고, 내가 옳다는 신념이 뚜렷합니다. 모두리. 사회적 위치를 확보해도 내면은 항상 불안합니다. 내면이 왜 항상 불안해요? 성취를 해야 되는데, 성취를 못 하잖아요. 성취를 못하는 게 항상, 그리고 또 무술일조가 하나 뭐냐면,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 무술일조가 표현을 잘 못해요. 표가 너무 많으면은, 뭐가 묻힌다? 금이 파묻혀요. 금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금이 여기서는 식신이잖아요. 식신 상관이잖아요. 이것이 다 파묻히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식신과 상관이 사교형이잖아. 사교잖아. 애니그램이 사교 2번 저 3번이 살아.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소가 너무 많으면 덮여가지고. 그래서 그건 8번이지 8번형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중에 특히 토가 많으면 그렇다. 없다. 운명적 특징으로 보면은 사토가 가다하다, 불균형되어 있다. 대물과 감정은 수가 감정이거든요. 이것이 부족해서 대물로 감정을 보좌하는 경향이 있다. 노름tuk이 나오잖아요. 궁극적인 게. 수가 너무 많은데, 물은 딸랑 하나다. 재물 하나다. 그럼 바로 그냥 묻겠다고. 탐욕이 가해지면 파멸로 갑니다.
지금 트럼프가 탐욕이 너무 많으면요, 결론적으로 파멸로 갑니다. 미국이 완전히 이제 망하는 길로 갑니다. 예, 미국이 망하는 길이 또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미국이 이제 망하려 그러잖아요. 망하려 하면은 그런, 뭐가 나타난다? 지도자가 나타난다. 지도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막 그것도 지금 뭐 만들어요. 지금 이제 바로 막 그냥 군대를 동원하고 저기도 그 지금 군대 동원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내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벌써 그 군인들 중에 일부 장군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다면 미국이 저렇게 하게 되면 뭐 한국도 언제나 했어요? 어, 시끄럽단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는 정신 차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국방을 튼튼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남아. 음. 자, 신강사주하고 제극신 구조. 제가 에, 제가 신을 극하지요. 제극신. 재물이 약하면 돈 문제로 인한 건강 악화, 심혈관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렇게 있었을 때 토가 너무 많이 있을 때 말하자면 사망했잖아요. 그런 것을 당시가 58세 경인대운 기해대운대 보면 알죠? 대운은 경금대운이지만 비견으로 경쟁 갈등 과로 너무 과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때도 아마 돌아가시 전에만 노름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심신이 번아웃, 재물도 사라지고 몸도 망가지고 재물이 망가지면 뭐도 망가진다? 몸도 망가지는 거야. 왜? 몸이 재물이니까 재성이니까.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심리 보존 이런 걸 봤을 때는 참 환자와 동료가 있어갖고 어려운 사람인데 나는 성공해야 돼. 성공 못하니까, 성공하려니까 일반적인 안 되니까 노름해갖고 돈 따갖고 막 해보려고. 그 자체가 망상이지요. 노름해가 돈 따갖고 집 사고 한다니 말이 되는 소리니까. 그러나 그런 걸 했다는 것입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을 뭐 생각해본 나머지는 앞에 걸쭉 되풀이 한 거니까 끝내고요. 상담적 교육.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이 사람 감정 표현이 잘 없는 사람이에요. 재물로 그 공백을 메우려다 결국 재물이 생명을 앗아간다. 예, 감정 표현을 해야 잘 안 되잖아. 차라리 돈 벌이가 가자 해서 돈 버는 데다가 힘을 쏟아다 가지고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이 구조상. 그래서 불교적 보면 탐심을 내려놔야 했어요. 내려놓고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얻었다라면 아마도 수명도 좀 늘어났고 그때도 안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멈춤이 고운이다. 우리가 너무 돈돈돈하고 그렇게 많아요. 이럴 때에 따라서는 좀 내려놓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어, 이 내려놓으면 비우잖아요. 비우면 다시 들어와요. 예, 꽉 채우려 머리가 꽉 착각하고 돈 벌려고 있으면 돈이 다 버려지는데 그냥 가만히 놓고 그러다 있고 그냥 내가 할 바만 뚝뚝 해요. 그럼 기회가 생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요? 마음을 자꾸 비우는 연습을 하면 마음 비우면 뭐가 들어와요? 지혜가 나오잖아요. 마음 비우면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 지혜로 돈을 버는 겁니다. 빌 게이츠도 그렇고 세상의 큰 부자들은요. 딱 돈 벌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 없어요. 지혜를 가지고 머리에 지혜를 가지고 좋은 사업을 만들고 좋은 걸 물건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신과 무술 두 글자를 가지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 운명을 간점하는 법이나 또 운에서 어떻게 장담을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조금 요거 감는 시간이 돌리는 시간이 한 10분 걸리거든요. 지금 8시 25분이니까 8시 35분에 제가 들어올게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